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분야의 거대 기업 RTX의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요. 도대체 왜 이 실적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나?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장 실적 발표 직후에요. 주가가 7% 넘게 확 뛰었다는 것만 봐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으실 텐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재무 성과죠. 네, 3분기 매출이 225억 달러. 네, 225억 달러. 이게 시장에서는 한 213억 1천만 달러. 그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걸 꽤 큰 차이로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그리고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해도 12%나 늘어난 겁니다. 성장세가 뚜렷해요. 네, 12%면 상당한 성장률이죠. 특히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정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EPS. 이게 1.70달러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조정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뭐 기업 인수라든가 구조조정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들. 네, 그런 걸 빼고 정말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활동으로만 벌어들인 그 주당 이익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순수한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죠. 근데 시장 예상치가 1.41달러였거든요. 네, 1.41달러? 이걸 무려 20% 가까이. 와, 정말 높게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시장을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 분기 숫자만 딱 좋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번 분기 포함해서 벌써 6분기 연속입니다. 6분기째 전년 대비 조정 부문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6분기 연속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뭐 한 분기 운이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 전체의 수익성 자체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확실히 접어들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금 창출 능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금이요? 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46억 3,900만 달러. 와, 40억 달러가 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설비 투자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을 빼고 회사가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잉여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네, 프리캐시 플로우. 그게 40억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40억 달러 이상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3분기 동안에 회사가 실제로 벌어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 정도 넉넉한 현금이 있다는 건 뭐 앞으로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주주들한테 가치를 돌려주든 뭘 하던 간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 이런 탄탄한 실적, 그리고 뭐 현금 흐름까지 좋으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RTX가 2025년 전체 그러니까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어요. 네, 상향 조정을 했죠. 원래 매출 전망치가 847억 5천만 달러에서 855억 달러 이 사이였는데 이걸 865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 사이로 높였습니다. 네, 가이던스를 올린 거죠.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아까 말씀드린 EPS 전망치도요. 원래는 5.80달러에서 5.90달러 사이였는데 이걸 6.10달러에서 6.20달러 사이로 이것도 꽤 큰 폭으로 올렸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이번 분기만 잘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죠.
네, 그리고 뭐 여러 산업에서 공급망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RTX가 얼마나 비용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핵심 사업 분야에서는 성장을 쭉 이끌어내고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군요. 네, 그렇죠. 위기 관리 능력과 성장 동력 창출 능력을 동시에 입증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실적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각 사업 부문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의 특징 중 하나가 뭐 어느 한 사업부가 혼자 맡결고 간 게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세 개의 핵심 사업 부문이 다 좋았죠. 네, 모두 다 견조한 성과를 내면서 전체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건데 먼저 그 항공기 엔진 만드는 곳이죠. 프렛 앤 위트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6%나 급증했습니다. 84억 2,300만 달러. 16%면 정말 높은 성장률인데요. 네, 정말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그 에어버스 A320 리오 기종에 들어가는 GTF 엔진이라고 하죠. 네, 기어드 터보팬 엔진. 그 엔진 수요가 아주 강력했고 또 군용 엔진 판매도 늘었고 거기에 더해서 애프터마켓 매출 증가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애프터마켓이요? 네, 여기서 애프터마켓이라는 거는 이미 팔린 엔진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지보수 시장. 이 덕분에 조정이익은 26%나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상업용 항공시장이요. 그 팬데믹 충격에서 이제 확실히 벗어나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요. 아, 드디어 정상화되는군요. 예, 이미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항공기들 있잖아요. 이 항공기들의 유지보수 수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겠네요. 비행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정비 수요도 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 애프터마켓 사업은요, 그냥 단순히 부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 서비스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정비 서비스 등으로 계속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엔진을 팔면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것도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게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아,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RTX는 지금 보면 신규 엔진 판매, 이걸 OEM이라고 하죠. 이 OEM 증가와 함께 고수익 애프터마켓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고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양쪽에서 다 잘 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자, 상업 항공 쪽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RTX의 또 다른 아주 큰 축이죠. 방산 부문은 그럼 어땠을까요? 레이시온 실적도 한번 보시죠. 네, 방산 쪽도 중요하죠. 여기도 10%의 아주 견조한 매출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지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유명한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공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레이시온의 핵심 방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다들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죠. 네, 특히 그냥 뭐 재래식 무기보다는 통합 방공 시스템이라던가 정밀 유도 무기 같은 첨단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벌어지는 분쟁 양상을 보면요. 레이시온이 강점을 가진 바로 이런 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탱크 같은 대규모 지상전 플랫폼보다는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막아내는 통합 방공망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정밀하게 목표물만 타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렇군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네요. 네, 레이시오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주 잔고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이건 이미 계약은 다 맺었는데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확실히 들어올 일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레이시온의 이 탄탄한 수주 잔고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미래의 먹거리가 쌓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레이시온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 부문이죠. 항공전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하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콜린스. 이 부문은 전년 대비 8% 성장해서 76억 2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안정적인 성장세네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프레덴 휘트니처럼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업용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항공기 개조나 부품 교체 같은 관련 매출이 늘어난 게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상업항공 회복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자, 상업용 항공시장이 회복된다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죠. 이게 프레덴 휘트니하고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축의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네, 양쪽 다요. 동시에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이 흐름이 레이시온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큰 바람이 RTX를 밀어주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즉, 서로 성격이 다른 이 거시적인 순풍, 테일윈드들이 RTX의 각기 다른 사업 부문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매우 균형 잡힌 구조를 갖추게 된 거죠. 특정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강점이군요. 그렇죠. 아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강점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실적인데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 실적이 좋았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수주 실적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요. 무려 3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따냈습니다. 370억 달러요? 한 분기에? 네, 한 분기예요. 이로써 RTX의 총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들어올 매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2,510억 달러라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 불어났습니다. 2,510억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들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걸 좀 나누어서 보면요. 상업 부문 수주 잔고가 1,4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방산 부문이 1,0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양쪽 다 엄청나네요. 네, 이 2,51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RTX가 만드는 엔진, 항공전자 부품, 또 방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고요. 네, 수요가 확실하다. 둘째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향후 몇 년간의 매출과 이익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아,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런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와, 이 엄청난 일감을 바탕으로 RTX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2,510억 달러라는 수주 잔고,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이걸 제 시간에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생산 능력은 괜찮을까? 아니면 뭐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없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무리 뭐 일감이 많아도 제때 납품을 못하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대한 수주 잔고를 현실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된 노동력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 또 핵심 부품들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생산시설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문제 같은 것들은요, RTX뿐만 아니라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같은 다른 모든 항공 우주 및 방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다들 고민이겠군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RTX가 이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규모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 증대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이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 경영진들이 공급망 안정화와 생산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고요. 물론 앞으로 실제 이행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을 보면 RTX가 이 문제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네요. 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RTX나 GA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요 기업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을 내놓았는데 또 다른 아주 큰 방산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죠. 이런 차이가 오히려 RTX의 뛰어난 성과나 경쟁 우위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니까요. 결국 종합해보면 시장은 RTX의 이번 3분기 실적 호조 그 자체에도 물론 높은 점수를 줬지만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통해서 입증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행해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비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RTX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재무 성과, 그리고 꾸준한 수익성 개선 추세. 그렇죠. 둘째, 상업항공과 방산이라는 양대 축이 서로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아주 균형 잡힌 사업 구조.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준의 수주잔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저의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RTX는 현재 보면요. 상업용 항공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흐름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흐름,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거대한 거시적 흐름을 동시에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쪽의 수혜를 다 받고 있군요. 그렇죠. 각 사업 부문이 각자의 시장 환경 속에서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조한 성장을 이뤄냈고 이것이 다시 기록적인 수주로 이어져서 미래 성장에 대한 가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다시 주가 상승과 시장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는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RTX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 회복 중인 상업 항공시장,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방산시장, 이 두 개의 거대한 영역에서 동시에 강력한 성과와 기록적인 수주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두 영역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면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업항공 기술과 방산 기술의 교차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솔루션 개발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 시너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반대로요. 이렇게 양쪽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자원 배분 문제 같은 거요. 한정된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을 상업항공 쪽에 더 집중시킬 거냐 아니면 방산 쪽에도 투입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원 배분 딜레마가 있겠네요. 또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의 혁신 속도나 방향성을 조율하는 문제 같은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은 없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쪽의 요구사항이 다를 테니까요. 네, 이 두 시장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과 또 역학관계 속에서
RTX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